수학에서는 한 문제 넘게 틀려본 적이 없는 극상위권으로 만들어준 핵심 공부법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과목들에 적용 가능한 중요한 내용들만 엄선했으니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빠른수학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제일 많아서 전자책을 만들면서까지 완성하게 된 영상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 견해이고 공부법에는 정답이 없으니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들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이 되고 싶은 사람. 두 번째, 최상위권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 완전 노베이스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고 실행만 하면 남들보다 2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똑똑해서 어차피 못 따라해. 수학을 못하다 잘해진 사람 방법을 따라할 거야. 물론 이런 의견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끝까지 따라오면 무조건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5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죠. 제 재수 때 성적을 보면 과학이 둘 다 4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수 때 공부 방법을 바꾼 뒤 새로 시작한 지구과학2는 만점을 받았고 물리 1은 100분이 99%를 찍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똑똑했다면 현역 때 이미 1등급을 받고 갔어야 하죠. 그저 효율적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저희가 수학자가 돼서 노벨상을 타야 하는 일이 목표였다면 저도 재능의 영역이 크게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능시험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해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1등급 다 받지 않냐?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극소수만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신경 쓸 경쟁자가 없는 경주와 똑같죠. 옳은 경주에 참가한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90%의 사람들은 경주에 참여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증명을 위해 2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성적을 올리기 위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당신 성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섣불리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대답을 잘했다면 이번 챕터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경주에 참여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목표가 없는 학생이 대부분이며 그저 좋은 대학 가면 되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학생도 정말 많습니다. 목표가 없다면 내가 모의고사에서 80점을 받았을 때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전한 이유가 없어지며 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서울대면 만점을 목표로 해야 하기에 현재 상태가 부족한 거고, 인서울이 목표라면 이미 이 과목은 괜찮은 점수이기에 다른 과목에 집중하는 게 좋은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만의 플래너나 종이에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써보세요. 심지어 저도 예전에 저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울대에 가자는 목표 그거 하나로 2번째 질문을 생각하며 달려왔기에 연세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결심하세요. 좋은 성적을 받겠다고, 제대로 된 경주에 참여하겠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합격한 모습을 상상하고 그 느낌을 느껴보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부모님, 놀라는 친구들, 그리고 가장 뿌듯해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플래너 제일 첫 장에 쓰고 대학교 사진도 붙여놓으세요. 매일 들여다보면 그 어떠한 동기부여보다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거의 모든 공부에 적용됩니다. 심지어 이 영상을 볼 때도 계속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보기 바랍니다. 수학에서 특히 Y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Y는 크게 2가지로 나뉘죠. 개념에서의 Y와 문제풀이에서의 Y. 첫 번째, 개념에서의 Y는 정의와 증명입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은 정리만 공부하죠. 정의와 증명을 이해하지 않고 정리를 암기만 합니다. 그리고 4점짜리 고난도 문제의 벽에 막히죠. 짧게 설명하면 증명 과정이 결국 문제의 발상 안에 있으며 정의 또한 증명 과정에 있습니다. 중3 2차 방정식을 배운 친구라면 대답해보세요. 근해 공식은 다 알 거예요. 그럼 근해 공식은 왜 그렇게 생긴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며 그 과정이 결국 증명입니다. 또 하나 문제를 드릴게요. 과연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네요. 구간 A, B에서 정의된 이 함수에서 각 점들마다 극대 극소를 판단해 보세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극대는 B, D, F, J, 극소는 E와 G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극값이란 뭘까요? 즉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분계수가 0인 지점?
그런 식으로 대충 알고 있다면 위의 문제는 풀지 못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D점, G점 같은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 왜 이게 극값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선 정의를 알아야 되죠. 수능에선 잘 나오지 않았지만 교과서엔 이미 정의가 나와있기에 충분히 문제를 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했고 왜를 고민하며 공부했다면 위 문제는 3초 만에 풀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책을 보지 않아도 될 성적이거나 이제 막 개념만 공부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과거에 저와 같이 수능을 준비한 고3 학생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모의고사 때 4점은 물론이고 3점 문제도 틀렸습니다. 아직 개념도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공부할 때 정의와 증명까지 모두 공부하면서 나아갔는데 1등급을 놓치면 저를 찾아오세요. 수학 1등급 받을 때까지 제가 무료로 과외해드릴게요. 하지만 대부분 이걸 보는 학생들은 정의와 증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수학 강사가 되고 수업 준비를 하면서 더 깊고 자세히 알게 된 증명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떠오르는 체크리스트들이니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위 3개의 질문에 깔끔하게 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있다면 이미 잘하고 계신 거니까 이번 챕터는 넘어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문제에 나오는 모든 부분에서 이게 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명쾌한 해답이 나올 때까지 찾아보거나 질문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문제는 11학년도 정답률 5%에 아주 그 당시엔 어려웠던 문제죠. 자, 위 문제에서 쉬운 것들은 그냥 이해하며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F'3은 0보다 작다, 또 미분 가능하지 않다, 또 집합이란 무엇인가, 불연속에 대한 정확한 정의, 절대값 함수는 어떤 형태이며 왜 그렇게 되는지 이런 걸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을 하고 발상을 떠올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대충 넘어가선 안 돼요. 텍스트 자체로 정의에 대한 해석과 완벽한 이해, 거기에 풀이의 필수적인 그래프, 기하적인 해석까지 완벽히 숙지해야 합니다. 제 공부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그림이에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학원에서 어떤 쌤이 설명해 주신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1시간 수업 후에 우리 뇌에 남아있는 양은 약 50%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이 끝날 때 머릿속으로 빠르게 복습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쭉 길게 복습할 수 있다면 했을 텐데 쉬는 시간에 공부하면 다른 친구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서 쉬는 시간엔 저도 대부분 놀았습니다. 실제로 노는 걸 엄청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면 집에 갈 때 부모님 차나 버스에서 복습을 했어요. 필요하다면 불을 켜서 책을 볼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머릿속으로 쭉 배운 내용을 리마인드 했습니다. 역시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까먹는 부분이 생기면 집에 와서 다시 볼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사람인지라 복습을 안 했던 날도 있고 집에 와서 그냥 놀았던 때도 많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서 아주 짧게나마 복습했던 게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의나 증명 같은 것도 한 번에 공부해서 머릿속에 완벽히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효율적으로 반복해 주어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복습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복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예 하지 않는 학생들도 허다하게 많고 한다고 해도 그냥 눈으로 쓱 보는 게 복습인 줄 아는 학생이 많아요. 제가 했던 복습은 수업이 끝나고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처럼 재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파편처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요약해서 저한테 설명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마치 유튜브 댓글을 보면 댓글에 요약을 해주시는 좋은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분들도 아마 영상을 직접 보면서 정리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극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는 수업을 다시 보지 못하죠. 따라서 저희 스스로 요약을 해야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요약 후 빈 부분을 책을 다시 펴서 채우는 겁니다. 그 과정을 수업이 끝나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정도면 이미 저는 상위 1%라고 확신해요. 제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주말이나 이럴 때 한 번 정도 더 해주시면, 또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노느라 복습할 시간이 안 나면 선생님께 질문하러 가면서 복습을 해도 좋고,
엎드려 자는 척을 하면서라도 빠르게 복습은 해주셔야 합니다. 수학 공부법 하면 늘 논란이 되는 주제입니다. 고민을 짧게 하고 답지 보기 vs 고민 오래 하고 답지 안 보기. 일단 논란이 된다는 만큼 정답이 없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극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라면 제 대답은 후자입니다. 중하위권은 일단 개념과 증명이 되어 있지 않고 문제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모르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쳐다보다가 위에 써있는 개념을 보고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정의와 증명을 하면서 올라와야 합니다. 수학은 누적 공부인데 기초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위에 열심히 채워봤자 무너지기 마련이죠. 물론 이미 너무 늦은 상태의 학생들도 많이 봐서 그런 학생들이 처음부터 탑을 쌓기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처음부터 탑을 쌓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답지를 보거나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채워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킬러 문제만 남은 우리 상위권들은 결국 극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발상에서의 고민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수학을 진짜 잘하는 사람 중에서 고민 시간이 짧았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문제를 가장 오래 고민해 본 게 한 일주일 정도입니다. 전에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학생들 반응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일주일 고민한 얘기를 했더니 전에 가르치던 쌤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수학쌤들은 왜 한 문제를 일주일씩 고민해요? 라고 애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긴 고민 시간의 장점을 말해 볼게요. 일단 오랜 시간 고민했을 때 풀린다면 그 성취감으로 인해 복습을 크게 하지 않아도 고민 시간이 길수록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이미 했던 고민으로 인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사실 제가 극상위권이 되었던 이유도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새로운 문제를 봐도 그만큼 고민 시간이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설령 오랜 고민 끝에 풀리지 않았다면 저희는 해설을 찾아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과정도 평소에 그냥 답지를 빠르게 보는 것과는 다르게 충격이 클수록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고민을 하는 문제에서 시간 단축이 발생하죠. 학생들은 이 장점에 대해 인지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정말 극상위권으로 가는 치트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어떤 발상으로 정답을 도출했다면 절대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학원 선생님이나 잘하시는 분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서 풀었나요? 즉 발상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못 푼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발상은 여기까지였는데 막혔습니다. 3일을 고민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써봤는데 도저히 안 풀리는데 어떻게 뚫어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은 여태까지 보지도 못했고 아마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질문은 현재 제가 강사로서 공부하고 저희 원장님께 모르는 걸 물어볼 때 하는 형식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저런 질문을 통해 극상위권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한석원 선생님 영상 중에 너무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수능날까지 답지는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외우는 거다. 문제를 외워서 길에서도 밥을 먹다가도 샤워를 하다가도 문제를 푸는 거다. 설령 수능날까지 답을 몰라도 동그라미를 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공부다. 실제로 지금 저도 길에서 또 샤워를 하면서도 문제를 풉니다. 수학에 대해 고민을 하는 거죠. 샤워를 할 때 김이 서린 유리창에 물을 뿌리며 얼굴만 보는 거울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는 도화지로 쓰는 겁니다. 마지막 저의 비장의 무기, 무의식 공부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뇌도 과연 잘까요? 무의식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뇌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관련 책만 10권 이상 읽은 바에 따르면 확실히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꾸는 꿈만 봐도 그렇습니다. 꿈이란 건 보통 저희가 자기 전에 생각한 내용에 대해 꾸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벤젠의 육각고리가 과학자의 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꿈, 즉 무의식을 통해 풀린 수학, 과학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과연 이런 게 우연일까요?
제 학창시절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때 수학학원에서 어느 날 여자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자기 전에 수학 문제를 풀다 자면 꿈에서 푼다. 너희들도 한번 해보렴. 그저 호기심에 저는 집에 가서 실천을 했었고, 그 다음날 학원에서 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얘들아, 어제 쌤이 자기 전에 수학 문제 풀라는 거 해본 사람? 그때 저희 반에 한 6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손을 들었고, 그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중에 수학을 잘하겠다. 그리고 그 말이 현실이 되었죠. 물론 저 당시에 고민하면서 잤던 수학 문제가 다음날 풀리진 않았지만, 그 뒤로 저런 식으로 자기 전에 수학 문제를 고민한 적이 많았고, 자고 일어나서 풀린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법이 실제로 있는지 저도 궁금해서 유튜브에도 검색해 봤는데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면 직접 검색해 보길 바라며, 그 유명한 석가남 님도 이거에 대해 언급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학교에서 겉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저렇게 놀면서 공부는 잘하네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밤에 자는 약 8시간씩 더 공부한 셈이에요. 물론 매일 저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는 8시간 내내 뇌가 수학만 풀지는 않을 테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더 공부하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누워서 수학 문제를 고민하면 결국 나만의 가상 공간에 그래프를 그리거나 식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웬만한 문제들은 손을 대지 않고 푸는 경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저는 시험지가 깨끗한 걸로 가장 유명했어요. 또 이게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교 때 저의 불면증을 치료해줬던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도 가끔 잠이 안 올 때 사용해요. 요새 휴대폰을 하거나 잠이 안 올 때 누우면 뒤척이다가 다시 휴대폰 보고, 또 자야지 누우면 또 1시간을 뒤척이다가 깨서 휴대폰을 하는 무한지옥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요새 유튜브에 대학 강의 영상이나 우주 영상에 덕분에 잘 잤다는 댓글이 좀 많죠. 아니면 숫자를 1부터 쭉 세라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별로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떠오른 방법은 잠이 안 오면 나한테 도움되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자 였습니다. 대학교 때는 배운 걸 복습하기도 하고 외울 내용을 쭉 생각하는 과정에서 금방 잠이 들어버렸고, 요새도 수학 문제를 풀거나 저의 미래 목표를 상상하다 보면 금방 잠들어 버립니다. 이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은 수학을 잘하고 싶기 때문에 들어왔겠죠. 그런 분들은 자기 전에 배운 걸 복습하는 용도 또는 어려운 문제를 계속 고민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문제도 기억이 안 나고 가상의 그림이나 식을 쓰는 게 쉽진 않을 텐데, 모든 게 그렇듯이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내용을 지워지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복습하고 실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공부 방법이 만약 좋았다면 이미 결과로 드러났어야 해요. 그게 아니라면 좋은 방법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방법도 완벽하진 않고 더 좋은 방법도 충분히 많기에 다른 분들의 공부 방법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맞게 최고의 방법을 갈고 닦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다고 전자책까지 완성을 했는데 그만큼 제 노하우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